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원시시대에서는 나무를 태워 얻은 열로 음식을 데워 먹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에 접어들면서 석탄과 석유를 떼어 얻은 불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또 그 증기로 기계를 돌려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전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는 2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의 그 주 원료인 폴리프로필렌만 봐도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간편해졌다는 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그것은 곧 공해를 발생시키는 공해 발생물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탈공해를 위해서 집중 노력하고 있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연과 지구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린 에너지 관련 직업과 또 환경 관련 직업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환경 관련 직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첫 번째 환경 관련 직업으로는 기후변화 전문가입니다. 자, 기후변화 전문가는 지구온난화 등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기후의 변화를 예측하고 또 온실가스와 같이 인위적인 기후변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하는 일을 합니다. 온난화, 태풍, 가뭄, 해수 온도의 상승 등의 기후변화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좋지 않은 영향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일을 합니다. 기후변화 요인을 억제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저감 등과 같은 연구를 하고요. 또 그것에 대한 대응 방법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관련된 직업으로는 물리학연구원, 화학연구원, 천문기상학연구원, 수학통계학연구원, 또 생물과 생명정보학자 등등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환경 관련 두 번째 직업으로는요,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이라는 직업입니다. 이 직업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먼저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란 탄소를 할당량 이상 배출할 경우에는 그만큼의 환경 부담금을 지불하고 할당량 이하로 배출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나 기업에게 잔여량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구온난화를 가속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를 규제하기 위하여 1997년 교토의정서를 통해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이용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이라는 직업은요, 국내에 도입된 지 2015년 이후로 민간 자격증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점차 다양해졌습니다. 허나 여전히 생소한 분야였고 전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 유학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목적을 가진 국적의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 친구들을 해외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 좋겠죠? 자, 탄소 제로 에너지 건물의 의무화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탄소가 직업을 만들어낼 만큼 전 세계가 저탄소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25년 신규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했는데요. 건설 초기 단계부터 화석연료의 사용을 자제해서 탄소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이후로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건물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태양열 지별기 등을 이용해서 나 역시도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탄소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환경 관련 직업으로 세 번째는요, 국제환경 전문가입니다. 기후변화, 대기오염, 폐기물 처리 등 세계 공통의 관심사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유엔 환경계획, 유엔 개발계획, 국제 녹색성장기구 등등 약 67개 환경 분야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 좋죠? 대신 조건은 석사학위와
또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등 취업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후위기 시대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열정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인 것 같아요. 탄소전지 만들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만들기 전에요. 구성품이 잘 들어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은박지, 또 그 위에 탄소, 자, 소금, 저전력 모터, 그 다음에 거치대를 받쳐주는 받침대와 그 다음에 양면 테이프, 일회용 한 세트 컵이 있죠. 작은 미니 컵이요. 그 다음에 스포이트, 클립 2개, 나무 막대기, 거즈, 모터, 그 다음에 비커에 선생님은 미리 물 좀 담아뒀고요. 자, 이렇게 있다면은 모든 구성품이 다 준비된 것입니다. 구성품 확인이 끝났으면 본격적으로 탄소전지 만들기를 시작할 건데요. 자, 거치대와 그다음 모터를 준비합니다. 모터 2가닥을 동시에 잡고요. 거치대의 밑에서 위로 통과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통과시켜 주고요. 자, 통과시켜 준 후에 각자 전선을 클립에 이을 건데요. 구성품이 키트 내에 들어있을 때 조금 피복이 길게, 그래서 전선이 짧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피복을 좀 더 벗겨주어서 안에 있는 전선을 조금 더 길게 빼야 클립에 결속할 때 좀 더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립을 연결시켜 줄게요. 선생님은 반 잡고 이렇게 돌리는 이렇게 작업으로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거치대를요 받침대에 세팅을 할 건데요.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양면 테이프를 활용하여 붙여주도록 합니다. 한쪽 측면으로 좀 쏠리게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거치대를 또 마찬가지로 이 모터도 여기 이렇게 부착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한 후에 거치대에 딸깍 하고 끼웁니다. 살짝 기울여 주세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를 모터에 끼워줍니다. 자, 그리고 플라스틱 움직이니까요. 양면 테이프를 활용해서 받침대에 붙여주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요, 탄소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적당히 들어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다 부어주진 않고요. 네, 이렇게 붓습니다. 자, 그런 후에 빨간색 전선을 먼저 놓고 탄소를 부어도 괜찮고요. 잠기도록 여기에 탄소의 무게로 잠기도록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금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소금물을 포화 용액으로 만들어야 해요. 진하게요. 물을 한 30ml 정도 넣고 시작해도 되는데 한 스푼씩 나무 막대기로 넣어주면서
둘, 세 번 정도 넣어주면서 저어볼게요. 더 이상 소금물이 많이 녹지 못하고 남아있으면 포화 용액이 된 거겠죠? 선생님이 많이 저어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봐서 포화 용액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탄소 전지에 탄소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어줘야 하는데요. 스포이트를 활용해서 소금물을 부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은박지를 공을 만들 건데요. 은박지에 어느 정도 공을 어떻게 만드냐 마구 구겨주어도 됩니다. 동그란 공을 만들 건데 이때 하나 남은 검정색 전선을 넣고 조심하세요. 선생님들 이렇게 뭉치다가 이렇게 전선을 넣고 동그랗게 안에 잘 있도록 말아줄게요. 꼭. 그럼 그 안에서 전선이랑 은박지랑 잘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포이트를 활용을 해서 탄소를 적셔줍니다. 칙 하고 하는 소리가 들릴 텐데요. 어떤 화학 반응은 아니고요. 활성탄 구멍 속에 물이 스며서 들리는 소리거든요. 자, 어느 정도 축축히 젖었다고 생각했을 때, 자, 이때 위에, 이때 좀 더 깊숙이 꼽을 수가 있겠죠. 아까는 계속 떴었는데, 이렇게 좀 더 덮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거즈를 덮어줍니다. 거즈 위에도 소금물을 조금 해서 좀 더 적셔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엔요, 만들었던 공을 자, 이 위에 눌러서 서로 만나게 해볼게요. 잘 안 될 때는 위치를 바꿔가면서 하면 잘 돌아가는 완성된 탄소 전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접속이 되는 위치가 만나지면요, 선생님이 손을 떼고 뚜껑을 닫아줘도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손을 떼면 이렇게 좀 뜰까봐 이렇게 잡고 있을게요. 친구들은 공을 너무 뚱뚱하게 만들지 않고 잘 이 안에 넣는다면 뚜껑을 닫아도 떼볼까요?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탄소 전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친구들, 탄소전지 키트를 잘 완성했나요? 자, 프로펠러가 돌지 않는다면 은박지 공을 이리저리 조금 움직이면서 위치를 바꿔보면은 아마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성공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환경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탄소전지를 조립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환경 속에서 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또 친구들이 주변 생활 속에서 환경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실천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은 라벨지를 떼서 페트병을 버린다든지 또 분리수거를 조금 정확하게 알맞게 해준다든지 하는 일들 말이에요. 친구들이 생활 속에서 환경 지킴이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수고했어요. 안녕.